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오늘은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유통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통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동네마다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를 가보면 일반 대형 마트보다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팔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왜 식자재 마트가 대기업 마트보다 저렴한지, 그리고 어설프게 식자재에 뛰어들게 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식자재 마트 전단지죠. 소고기 가격만 해도 한 근에 10,000원이 안 됩니다. 왜 대기업 마트보다도 압도적으로 저렴할까요? 상식적으로 대기업이 자본금으로 물건을 싸게 떼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식자재는 대형마트와는 출발점이 다른 거죠. 식자재 마트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고 대형마트보다 면적을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규제에 안 걸리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나 신선식품 같은 식품 위주죠. 공산품 같은 생활용품 같은 거는 대형마트가 더 구색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의 수준도 떨어지는 거고 공산품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참치캔 같은 것들도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 많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식자재 마트를 이용하고 있고 저도 오늘만 해도 식자재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타겟층이 다른 거죠. 그런데 왜 대기업은 비싸게 파는 걸까요? 대기업이 나쁜 놈이라서? 아니면 대기업이 바보 멍청이라서? 아니면 마진을 악독하게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익이란 걸 아실 겁니다. 괜찮은 종목은 최소 10% 나와줘야 되는 거고 어지간하면 20% 이상 나오는 종목 사게 되면 손실보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유통 쪽은 박리담회라서 영업이익이 5% 정도만 나와도 괜찮게 나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익을 과도하게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로 대형마트와 식자재는 취급하는 상품이 다릅니다.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마트는 품질이나 당도, 신선도를 챙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식자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격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사진이고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보시면 식자재 마트의 차량이 상품을 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가는 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새벽 시장 전에 다 팔고 남고 이제 사람들이 안 사가는 것들,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사가지 않고 이제 팔지 못하는 저품질의 상품들을 식자재에서 싸게 사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가 많거나 시들고 있거나 아니면 당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만 싸게 사가는 거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마트에서 살 때는 스크래치 같은 걸 예민하게 보다가도 식자재에서는 좀 유해지는 편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외관이 떨어지는 걸 식자재에서 많이 사가는 거죠. 그리고 적용되는 기준도 당연히 다릅니다. 대기업은 유통법의 규제도 받고 세금도 대기업 수준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영업 규제를 안 받는 것처럼 식자재 마트도 여러 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 이상이면 규제가 달라지는데 대기업 유통사가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면적을 얍삭하게 줄이려고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식자재 마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도 사람들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얼마나 넉넉한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싸게 떼와서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죠. 규모나 적용되는 기준, 포지션, 전략 등이 다르니까 식자재 마트가 훨씬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알아두면 될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제부터입니다. 간혹 가다가 식자재 마트 중에는 지역 고구들한테 작업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업체가 없는 곳에 식자재 마트를 열고 엄청나게 출혈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마진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저렴하게 물건을 팔아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리겠죠. 상품을 매상으로 떼오고 6개월 정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돈 많은 호구에게 작업을 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박 식자재 마트를 열었는데 생각 있으면 인수할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죠. 더 좋은 지역에 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오픈하기 위해서 갑자기 현금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괜찮게 운영되는 이거를 급하게 팔 거야 라고 멘트 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치면 이제 호구들이 혹하게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던 호구는 냅다 질러버리게 됩니다. 몇 달간 지켜봤는데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몇 년만 장사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본전을 뽑겠다 싶겠죠. 그런데 막상 인수를 해보면 상품 대금 같은 건
모두 외상으로 밀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마진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거의 적자 보다시피 팔아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가격으로 물건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계약하고 난 뒤에서나. 그래서 마진을 남기려면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런 선택지를 했다가는 이제 손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물건을 떼우는 납품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겁니다.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어차피 한탕하고 가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디에서 물건을 어떤 식으로 납품하고 어떻게 떼우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주겠습니까? 그렇게 호구는 빈껍데기 매장만 떠맡게 되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추가로 밑에 직원들에게 당하기도 하는 거죠. 뭐 나쁜 직원들이 있게 되면은 유통을 전혀 모르는 호구를 이제 작업을 또 치어서 장난치 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의 식자재를 매수한 이 호구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유통을 잘하는 직원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직원 중에 양아치가 있으면 이제 장난질을 치는 거죠. 비싸게 물건을 사와서 뭐 그게 적정가라고 구라치고 자기들이 차익을 남기거나 뭐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몰래 빼돌리고 하는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돈만 많고 실물을 모르는 호구들을 위해서 의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고 같은 경우 있는데, 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걸 잘 안 와볼 거고 재고조사 같은 것도 잘 할 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을 믿고 맡겼는데 밑에 직원이 그냥 들고 나가면 알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고객 노스라고 얘기해버리면 대표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걸 거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가져가는 직원 노스도 고객 노스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유통을 모른다? 그러면 빼돌리기 정말 쉽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돈 걱정해야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언제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자재 마트에 작업진 사람들을 몇 번 보기도 했고요. 한순간이라 방심하는 순간 돈 날리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요약해드리면, 비싸게 인수를 했는데 외상된 것까지 있었던 거고, 시스템은 모르는 거고, 상품 노수도 있는 거고, 이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면 이제 호구들은 사기꾼에게 비싸게 산 데다가 직원들에게 뜯기게 되는 거고, 이중으로 당하면서 이제 폭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빠삭하게 그 분야를 알고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테크의 최종 단계로서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했었던 적은 있지만 금방 줬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물론 이 정도 급으로 바로 시작하시지 않겠지만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언제나 남들을 의심하고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쿄 양재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부디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